말이 안 통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딱 다시 만났는데 이 진영진 대만 선수가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창한 한국말은 아닌데 진영진 선수가 이창수 선수랑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년간 체급 올려서 피나는 노력하고 대표팀 도전하고 따내는 동시에 한국 유학생에게 한국어 과외를 받고 베이징에 한국어 사전을 챙겨와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국말로 떠듬떠듬 이창수 선수에게 말을 건 거예요.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또 탈북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가 하나가 있거든요. 25살 때의 우리 이창수 선생님이십니다. 한 여인 옆에 계시는데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탈북을 하신 또 다른 계기가 바로 러브, 사랑이었어요. 사랑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대만 유도 스타 진영진 선수라고 당시에 대만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거든요. 자, 근데 이 두 분이 만나게 된 계기도 정말 기적에 가까웠어요. 이 두 분이 만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언제였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 탄광에 끌려가시기 1년 전인 89년도 유고슬라비아 세계선수권 대회였었는데 이때 대만과 북한이 같은 선수촌을 썼어요. 숙소를. 그러니까 일단 안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호감을 좀 느끼셨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메달을 따고 승리를 하니까 그 모습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대만 국가대표 여자 선수랑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봐요? 누군가 먼저 접근해가지고 일단은 뭐 통성명을 한다든지 뭐 호감을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금메달, 메달을 따고 들어온 그날 우리 진영진 대만 선수가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사진 한 장 같이 찍을 수 있냐? 근데 뭐 메달도 땄겠다. 뭐 승리도 했겠다. 그래, 찍읍시다. 자, 그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자,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뭔가 돌발 행동을 하셨어요. 이게 또 세기의 대역사를 쓰게 됩니다. 선생님, 돌발 행동이 뭐였나요? 호텔에서 메달 따서 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뽀뽀했죠. 뽀뽀했죠. 뽀뽀요? 처음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뽀뽀했다고요? 이렇게 손은 이렇게 맨손으로 하셨는데. 아니 손은 여기가 있는데 입술이 가 있다고요? 원래 88 올림픽 그 전까지는 북한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유럽 사람들도. 근데 88 올림픽 끝나고부터는 북한 사람을 싫어해요. 다. 한국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산다 해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나 좋다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나만 보면 좋다니까. 눈으로 아신 거예요. 뭐 저 아시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예. 그렇다고 뽀뽀를 해요? 할 수도 있지 왜? 나 만날 때마다 뭐 선물 갖다 주고 뭐 계속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 이게 있었네. 뭐가 있었구나. 돈 갖다 주지 뭐 크리닝이고 뭐 면도기랑 뭐 그런 거 다 갖다 주고. 그런 걸 막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 어머. 뭐야? 남자친구 챙기는 거야? 돈 같은 거 주면서는 뭐 엄마 선물 좀 사다 주라고. 시어머니까지 챙기. 예, 그거 하자. 씨, 그때가 몇 살 때신 거예요? 23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23살. 그 선수는? 26. 연상. 이야. 그리고 사진을 주는데 사진 집에 갔지요, 북한에. 네. 엄마 아버지 이거 보여줬더니 착하게 했다, 여자가. 어머나. 어머니도 개방적이시네. 아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수끼리 딱 보면은 전기. 짜작하고 올림픽 때. 올림픽 때요? 근데 올림픽 때는 저희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에너지를 네.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눈빛으로 또 교환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빠져나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창수 선생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뽀뽀를 했냐? 우리는 그걸 단순하게 그냥 로맨틱한 행동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제 북한의 선수라는 건 사실은 이제 국제대회 그것도 이제 국가대표가 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을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데 그 절실함이 있는데 말은 안 통하고 언제 만날지에 대한 기약은 없고 아마도
그런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제가 좀 드는데. 취재를 해봤는데 뽀뽀가 어느 부위에 들어갔느냐에 그거 따라서 중요해 그거 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걸 안 짚으셔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형수님 입에 뽀뽀한 건 아니고 이창수 선생님이 볼에다가 너무 설레. 좀 가만히 있어라. 왜 이렇게 좋아? 너한테 한 게 아니라고. 너한테 한 거 아니야 그냥.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볼에 설레 그럼. 맞죠? 형수님 볼에 뽀뽀를 하신 거죠. 왼쪽이었습니까? 오른쪽이었습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오른쪽.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도 이제 호감이 있으셨는데 근데 대회가 끝났어요. 찾아볼 수 없잖아요. 다음 대회 때도 나왔는데 무제한급으로 나왔더라고요. 다음 대회가 어느 대회였습니까? 북경 아시안 게임 때.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네. 무제한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제한이요? 네. 원래 아까 체격을 봤을 무제한이 때는-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원래 체격을 봤을 때 무제한이 62kg급이거든요. 네. 62kg급인데 자기 체급에서 선발전에 졌대요. 그러니까 나만 넣으러 갔다고 왔는데 62kg인데 무제한으로 출전해서 자격증을 땄다고요? 66에서 사랑의 힘이네. 야. 보세요. 진영진 선수는 대만의 국가대표 선수예요. 이창수 선수는 북한 DPRK의 국가대표 선수예요. 야. 이 경기가 끝나면 90년도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다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려면 이창수 선수는 북한에서 1등이었으니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영진 선수가 보세요. 90년도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 나오려면 대만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발탁됐다고 다음에 발탁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영진 선수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66kg급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합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대회에 나갈 수 없고 이창수 선수를 만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사랑은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맞아. 대만의 진영진 선수가 고민을 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66kg 이하급 슬림한 선수가 무제한급 선발전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보통 말이 안 무제한급 선발전에 나가는 당시 대만 여성 선수들의 키로수가 88에서 100kg 가까이 되는 어구의 선수들이 나가는 원래 제일 거고 몸무게 많이. 씨름으로 따지면 천하장사 선발대급에 나가는 거예요. 100도 이상으로. 이야. 거의 이 66 이하의 진영진 선수에게는 불가능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도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이겨? 설마? 제가 말했죠.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진영진 선수는 결국 무제한급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고 선발이 됩니다. 그때 심정이 어떻게 돼? 1년 만에 다시 봤을 때. 먼저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고 싶었겠어. 내가 좀 늦게 왔는데 너무 좋아서 막 따라오더라고. 다시 만나면 막 아니. 근데 이미 네. 그때 감정이 또 떠오르시나 봐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좀 보여가지고 너무 진짜 이 사랑이 정말 지금까지도 유지되시는 것 같아요. 뭉클하다 느낌이 지금. 자, 1년 전에 만났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딱 다시 만났는데 이 진영진 대만 선수가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창한 한국말은 아닌데 진영진 선수가 이창수 선수랑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년간 체급 올려서 피나는 노력하고 대표팀 도전하고 따내는 동시에 한국 유학생에게 한국어 과외를 받고 베이징에 한국어 사전을 챙겨와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국말로 떠듬떠듬 이창수 선수에게 말을 건 거예요. 야, 여기서 아무리 이 막 그 무심하고 뭐 여기서 강철 남자도 무너집니다. 눈물 한 방울 갔다 가겠다. 지금 어때요? 여기까지 얘기는. 어떤 점에서? 계속 해볼래? 91년도 3월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오픈 국제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이제 따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91년도 불가리아 대회는 그 이전처럼 이창수 선수에게 뭐 국가를 위해서 체제를 위해서라는 대회가 아니었어요. 이 대회에서 이창수 선수는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 불가리아 오픈 대회 때도 결승에 갔는데 한국 선수 만났어요. 예. 근데 화장실 갔다 오는데 준비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파티 하는 데 가가지고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진짜 북한은 못 살겠다 좀. 다음에 세계대회 할 때 좀 도와달라. 이창수 선수가 일부러 한국 선수와의 경기에서 기술을 안 걸고 그냥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한국 선수도 좀 이상한 걸 느꼈겠죠. 석연치 않죠. 세계 탑 랭커급 선수가 나한테 그냥 지지? 그리고 나서 만찬장에 와서 한국 선수에게
이창수 선생님이 귓속말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창수 선생님이 쪽지에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선수한테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조선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무리 보이부 신경 안 쓰는 이창수 선생님이지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셨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망명하고 싶다라는 날 도와달라라는 간절한 말을 귓속말로 전달을 한 거죠. 야,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목숨 건 거잖아요. 목숨. 저 선수가 얘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렇지, 맞아. 정훈 선수한테 지셨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탄광에 갔었는데. 탄광 다녀왔죠. 네. 근데 이번엔 또 한국 선수에게 또 잘 보겠다고 또 일부러 지면은 또 분명히 탄광 가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판단을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설사 실패한다 그래도 이 불가리아 아시아 오픈 국제 대회라는 게 별로 중요한 대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장성택이가 어쨌든 후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내가 뭐 여기서 지고 간다 그래도 또 거기 구렁텅이로 가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장이 있으셨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1990년대 초 같으면은 우리 선수단이 특히 불가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경기를 하고 남북 대결이 있고 북한 선수들이 오고 이러는 거면 안기부의 영사가 틀림없이 그런 대북 관련한 이런 조치들을 담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그 선수에게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면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그 담당자에게 대표단 보고 체계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됐을 거고, 우리 쪽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플랜에 따라서 아마 인도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 작전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일단 없고, 네. 그 선수가 이걸 대한민국 정부 측에 전달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혹 중간 과정에서 이게 새 나가기라도 한다면 선생님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불가리아 대회 기간 동안 한국 측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리아 대회가 끝났습니다. 어이구. 자, 망명 의사를 전달한 지 4개월이 흘러요. 이창수 선생님은 국가대표 유도팀 주장까지 맡았어요. 그래서 91년 7월 바르셀로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북한 선수들을 다 이끌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선수들을 또 마주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랑 얼굴 안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 선수가 반갑게 와서 이창수 선수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악수를 건네는데 그 한국 선수의 손에는 이야. 그 한국 선수의 손에는 이야. 쪽지가 건네주셨습니다. 걱정인 거다. 몰랐었겠죠. 안녕하세요. 박수하면서. 박수하면서. 와. 대박이다. 자, 과연 이 쪽지에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야? 길어. 뭐야? 바로 주 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인가요? 대사관에 전화하라. 전화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인지하셨어요? 네. 손에 정이 있길래 그래서 빨리 주머니에 넣었죠. 쪽지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되는가 보다 했지 나는. 아, 이거 된다. 네. 일 진행된다. 네. 한 게임 이기고 두 번째 조졌어요. 조지고 나가서 전화하려고. 시합 다 끝나고 하려면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안 나오니까. 아, 이게 끝까지 이기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고. 결승까지 계속 하루에 올라가니까. 하니까 네. 하루에 경기를 많이 그렇지, 하니까. 유도를 하루에 경기를 다 하루에 하잖아. 경기 다 하니까 일부러 져가지고 경기를 없앤 다음에 그다음에 나가서 빨리 전화하려고. 공중전화해서 전화했더니 전화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창수 선생님 맞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창수 선생님의 탈북을 돕겠다. 단 문제가 있어요. 92년도라고 하면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리는 해였잖아요. 그게 또 바르셀로나고. 그 만약에 이제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측에서 우리 선생님의 탈북을 도왔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에서 또 탈북을 했다라는 게 만약에 알려지면은 이게 한국과 스페인의 또 큰 외교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측에서는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탈북을 돕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아이고, 그럼 어떡해. 올림픽을 개최할 스페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영사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거 도울 수는 없었던 거죠. 맞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은 초청국이나 주최국은 신변 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사 귀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증해 주게 돼 있는데 스페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사관 담장 밖을 나가서 어떤 정보 활동을 하거나 기획 탈북 망명을 유도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이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쪽에서도 대사관에 와서 문을 두드려라. 영내로 들어와서 의사를 밝힌다면 한국행을 알선해 줄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지킨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지금 선생님의 위치는 바르셀로나예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에 있는 총영사관에선 여기선 도와줄 수가 없다. 곤란하다. 그게 다음에 올림픽이니까 거기서 뛰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거절의 의사만 내비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선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라라는 또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있죠. 드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측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개입은 못한다. 하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가능하다. 그렇지. 다른 공간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우리는 못하지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또 신의 한 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평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차를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평양까지 가기로 한 거예요, 이걸요. 선수단을 가능하죠, 대륙간. 한반도는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통일되면 유럽까지 기차로 간다는 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기차가 지나가는 그 철로 그 주변에 있는 아무 역에서나 내려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가라. 도와줄 것이다. 또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루트를 보면요. 바르셀로나에서 파리까지 가요. 파리까지 먼저 갑니다. 파리에도 있죠. 파리에 가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내려요. 그래서 파리에서 환승을 한 다음에 일단 파리에서 서베를린, 그다음에 폴란드, 야, 이게 되는 거야? 벨라루스 야. 쭉쭉쭉 거쳐가지고 이게 원래 열차 코스예요.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제 평양까지 가는 루트거든요. 열차 코스예요. 맞아, 열차 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보이는 파리, 벨기에, 뭐 서베를린 등등등 아무 역시나 내려가지고 대한민국 공간에 찾아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차의 그 정차 시간표 다 체크해서 다 알고 있어.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아무 데나 뛰라. 라고 우리 쪽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숨막히는 탈북이 성공할 수 있을지 말지의 이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창수 선생님의 숙소 문을 누군가가 누립니다. 누가 이창수 선생님의 숙소를 찾아왔냐면 바로 사랑하는 연인 진영진 선수가 야 그냥 보고 싶어서 사비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코치 감독이 야야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찾아왔어요. 선수도 아닌데 왔어요. 나 만나겠다고. 근데 티셔츠를 가져왔는데 앞에 이거 멍딱 내서 김종국 나간 여기다가 내 사진을 다 붙여가 이만큼까지 왔더라고요. 티셔츠를 왜냐면 그게 한 벌만 안 맞춰줘요. 그래서 난이 그랬어요. 맞아. 지금 긴장돼 죽겠는데 코치들한테 그거 나눠주고 있었던 거야. 찢어서 보니까 어땠어요?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반갑고 귀여웠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탈북 계획을 진영진 선수한테 얘기하느냐 마느냐는 저는 이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고민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얘기했죠. 왜 얘기했나니까 북한 팀 코치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지 말라고. 어머? 왜기는 그래서 나 이제 저기 사람 아니야. 나 이제 저기 사람. 그래서 나 저 나라 사람 아니니까 인사하지 말라고. 탈북하시겠다고 이렇게 진영진 선수에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영진 선수가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지 마 하던가. 아니 내가 인사하지 말라 알고 넌 저쪽 사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우셨겠죠. 한국으로 가겠다 그랬지.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헤어지면은 평생 기약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편지를 진심을 담아서 또박또박 써서 진영진 선수에게 넘겨주는데 원래 내가 읽으려고 했지만 요즘 뭐 열애하신다면서요. 우리 이만갑의 사랑꾼인 우리 종민 씨가 그 러블레터 한번 좀 읽어주시죠. 자, 감정 담아서. 감정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어도 오늘의 만남을 위하여 참고 훈련해 어렵게 온 거요. 북경에서 내가 너무 양심 없이 패만 끼치고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여 미안하오. 편지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내가 아버지가 되고 영진이 어머니가 된 다음 당신 나라 말을 내가 배운 다음 나의 진짜 마음을 말하리라. 당신은 꼭 내 사랑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오. 리창수. 어마어마하네. 야, 마지막이 너무 좋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줘. 시적으로. 그렇게 글솜씨가 좋으셨어요. 노래 가사예요. 진짜. 아니 이 대목은 너무 감동적인 게요. 내가 당신 나라 말을 다 배운 다음 그때 내 진짜 마음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내 언어가 아닌 당신의 언어로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어쩜 저렇게 구구절절이 좋은 글을 쓰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쑥스러우셨어요. 이제부터 이제 이창수 선생님이 이제 탈북하는 과정으로 이제 전개가 바뀝니다. 영화로 이야기하면 이제 전반부에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후반부가 추격신과 액션 영화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돌아가는 기차에서 이 영화 같은 탈출신이 펼쳐집니다. 파리에서 벨기에, 서베를린, 그리고 폴란드, 벨라루스,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이 중에 어디서 내릴 거냐, 이거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파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내가 가본 서부 베를린. 거기가 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이미 갔다 오셨으니까. 네. 유럽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서부 베를린, 동부 베를린이 다르잖아요. 근데 동부에서 뛰면은 제일 거고 서부에서 도망가야지. 아 이게 진짜 최상의 선택이에요. 만약 서부 베를린에서 못 내렸으면 못 왔을 거예요. 못 왔어. 왜냐면 어째서? 이렇게 라인이 쭉 자본주의를 거치다가 서부 베를린이 자본주의 아니잖아. 거기까지는 한국 역사관이 있어요. 그냥 동부 베를린 지나서는 동구권이거든요. 근데 그게 동구권이 90년대 이럴 때 무너졌기 때문에 아직 한국하고 수교 안 된 나라가 많아가지고 한국 용사관이 거의 저기서 없었을 거야. 지금은 많지만. 그래서 서부 베를린 지나면 동부 베를린도 위험하고 북한 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여기도 아직은 한국하고 수교가. 벨라루스. 그러니까 저기서 선택인 게 아주 최상의 선택이고 아마 그래서 또 올 수 있어. 서부 베를린은 또 경험이 많잖아요. 용사관이. 왜냐하면 서베를린은 사실은 동독 한가운데 있는 섬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주 역사적으로 동구권 사람들이 탈출하는 주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탈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부터 온갖 노하우부터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데거든요. 거기 내려리고 만약에 동베를린 딱 가면 거기 영사관도 없어요. 그다음에 동베를린 거기 뭐 교통도 어두컴컴하고 내리면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베를린에서 내리는 게 최선의 수였죠. 자, 그럼 파리에서 이제 갑니다. 출발합니다. 드디어 이제 환승을 해서 벨기에 거치고 서베를린역으로 가게 되는데 감시를 피해서 이제 내리기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서베를린에서의 탈출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바로 했다고 하면 정말 극적인 탈북이 아니었겠죠.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기차를 갈아타고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코치진의 일원으로 같이 왔던 보이부가 선수 전원 집합 시키더니 지금 우리 가운데 탈출을 꾀하는 자가 있으니 서로 감시를 하라 이를 말을 해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보이부가 하자마자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는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탈북하신 다음에 우리 안기부를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은 지금 유럽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공사관끼리 서로 암호문을 주고받았을 거잖아요. 이창수 이제 북한 선수가 탈북을 하니까 각 영사관은 스탠바이 하고 있고 어느 역에서 내릴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걸 북한이 감청을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이부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띠끔했죠 진짜로. 길들이 뭐 지금부터 호상 감시제. 서로 감사하고. 그 대사관 직원들이 열차까지 나와가지고 태우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이젠 죽었구나 했죠. 보이부들이 아무튼 그때부터는 유독 더 이창수 선수를
감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분위기상? 예. 보위부도 안 거죠. 이 선수들 중에 어느 하나가 탈출할 거라는 걸 안 건지 아니면 탈출할 선수가 이창수 선수다 라는 걸 알았는지. 알아요. 아, 그거 알았구나. 이건 셌어, 정보가 셌네. 셌어. 정보가 셌어요. 정보가 셌어. 셌어요. 어떻게 그래? 충분히 그때는 셀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보위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밀착 감시. 완전히 밀착해서 감시했을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어떤 방법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이제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미 이창수가 튄다라는 걸 북한이 알고 있었고 모스크바역에 내리면 수갑 채워서 데려가려고 모스크바역에 보위부들이 수갑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서베를린 역은 다가오고 있는데 탈출할 수 있었을까? 비장의 무기를 이창수 선수가 꺼내 들었습니다. 엎어치게. 엎어치게. 에? 이건 아니고 날렸어. 가방에서 뱀술을 꺼냈어요. 뱀술이요? 독일 화이트 와인도 아니고 뱀술이요? 이럴 때는 화이트 와인은 늦게 취하고 약하게 안 취하기 때문에 뱀술이 센 거. 제격이죠. 자, 출발한 기차 안에는 보위부와 코치인이 번갈아 가면서 이창수 선수를 감시했었어요. 그런데 자, 서베를린에 이제 도착하는 날 코치가 앉으면서 이창수 선수를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감시는 하고 있지만 코치가 어떤 사이입니까? 계속 예전부터 예. 이창수 선수랑 함께 가서 메달 따고 얼싸안고 이창수 선수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밥을 먹었던 식구잖아요. 네. 지금은 상호 감시하지만 그랬던 사이예요. 친한 코치라는 거죠. 이창수 선수가 코치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 긴장 풀고 내가 저 북한에서 뱀술 챙겨왔는데 나랑 그 뱀술이랑 먹자라고 코치에게 제안을 하고 둘이 뱀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셨어요? 2병. 2병을 다 마신 거예요. 병을 어디서 나신 거예요? 가방으로 가지고 갔었죠. 아니 그러면 그 북해에서부터 평양서부터 가지고 갔던 걸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양에서 가지고 가실 때 이걸 쓸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미 그때부터 작전을 짜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안 먹고 가져왔구나. 안주도 하나도 없는데 열차 승무원 오라 그래가지고 한 잔 줬어요. 그러니까 하더니 오이 요만한 거 2개 주더라고요. 오이. 그래서 코치하고 나하고 오이 하나씩 두고 그럼 다 먹었지. 이야. 뱀술을. 그 사람한테 하야면 내가 도망가니까. 근데 진짜 코치는 안 자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시더니? 난 이제 자갔다 그래 누웠는데 잘래 그래서 예. 또 잘래 그래서 대답 안 했어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자나 안 자나.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자겠다. 그래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뛸 시간이 새벽 6시인데 독일의 베를린에서. 그 시간 보니까 한 2시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붙어다 6시 전에 눈 떴어요. 그럼 10시에 도망치는데 선생님 초긴장 상태잖아요. 네. 지금 잠은 이미 하루 이틀 못 잤고 네. 기차에서 잠 계속 들어버리면 나도 술 먹었는데 근데 사람이 긴장하니까 잠이 이렇게 안 와요. 그렇죠. 제 시간에 눈을 딱 뜨더라고요. 아 딱 떠져요? 예. 나 살아야 되니까. 열차에서 지금 출발할 때 내리려고 그러는데 뒤에 딱 잡더라고요 이게. 뒤에 딱 잡더라고요 이게. 누가 잡았어요? 보이고. 그래서 머리깔이 쫙 서더니 가만 보니까 승무원. 왜 잡아요? 이제 출발하니까 빨리 타라고. 문 열고 그러고 있지 말라. 제 열차는 지금 서베를린에 정차한 상황이었고 한 5분 정도 이제 네, 내리려고 그러니까 잡길래 야, 찡했는데 이제 타라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문 닫으니까 출발하는데 자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죽었고 여기서 팀은 자유다. 이거 내릴 때 있죠. 출발하는 열차에서 네. 문도 닫혀 있었잖아요. 문 열었어요 내가. 그때는 옛날 수동이야. 자동이 아니야 옛날에 맞아. 아, 그게 가능했구나. 거기서 뛰셨어요? 그냥 들일 때 있지요 뭐. 출발해 속도 붙일 때가 나갔어요. 특별하기지 뭐.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또 신의 한 수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차잖아요. 네. 내리긴 쉽지 않지만 일단 달리는 기차에서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쫓아올 사람은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뛰어 내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택시 타고 대사관 내려갔죠. 바로 택시를 타고. 다행히 택시를 타셨고 택시 기사가 총 영상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기까지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때 총 영사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와 있던가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열차 시간을 아니까. 다행이다.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들고 가니까 빨리 나가자고.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교포 집에 들어갔죠. 아, 영사관에 있지 않고 용사관이 있으면 북한 대사관에서 위험하니까. 싸고 있는데. 그때 이창수가 빠지고 그건 유명한 딴 데로 안가 같은 데로 그 집에 들어가. 오히려 영사관이 더 안전한 거 아니.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 없어. 못 나오죠. 와 장난. 밖에 딱 퍼이 안 돼 들어가면. 그래서 나오지 못해요. 지금 택시 탔을 때 소독 돈도 없었을 테고 가서 문 뜯으니까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돈 다 내주고. 돈을 갚아주고. 문은 두드린 거야. 후불. 그다음에 한 3일 있으니까 요건이 나오더라고요. 3일 만에. 3일 만에 당시에 진짜 빠르다. 3일이면. 그래서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차 타고 와서 그래서 비행기 타고. 지난달 바르셀로나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때 북한 선수단 주장이었던 이창수 선수가 최근 유럽의 우리나라 공관에 귀순을 요청해서 오늘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멋있다. 잘생겼다. 어머, 배우 같아. 어머, 웃는 얼굴이 참 예쁘시구나.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은 이마자면 우리 북조선이 제일 살기 좋고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국제 시합에 나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그래. 와, 이렇게 보이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하셨겠다. 이제는 대만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래, 장미꽃. 예. 명진 씨. 네.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기다리라고 이게 했잖아요. 중요하지. 아까. 이게 중요하지. 맞네. 가실 때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편지. 기다리셨는지 약속을 지키셨는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 한국에 왔다고 신문에 나니까 찾아왔더라고요. 이분 어디든 가시는 거야. 당시에 이게 대만 신문에 나온 이창수 선수의 이제 탈북 기사인데, 그래요? 예, 이창수 귀순할 의지 표명이라고 사실은 이걸 보고 우리 형수님 진영진 선수가 이 대만 언론 보도를 보고 그이가 성공했구나. 걱정 많이 했죠. 라는 걸 좋았을 것 알고 같아. 바로 한달음에 야.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근데 처음에 찾아와서 못 만났어요. 왜요? 경주랑 울산이랑 거기 구경 나갔다가 아니 이 형이 경주 구경 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갔어. 아니 거기는 왜? 아니 한국 실정을 모른다고 한국 구경. 한국에서 이렇게 연락을 할 법을 모르셨구나. 그렇지, 연락을 어떻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국정원에서 이제 관리 중이시니까 뭐 개인 탈북망명하면 의사는 이제 산업시찰 시키면서 한국이 맞아요. 발전한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어매불망 지금 이거 기사 보잖아요. 여자들은 여자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어머나 창수동 씨가 나 때문에 탈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시덤불 속에도 손을 넣어서 장미 꽂아주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찾아서 가족 다 두고 목숨 걸고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뭐 짐 살 새도 있나요? 뭐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와야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뛰어왔을 거예요. 근데 경주 구경이 뭡니까? 경주 구경이 얼마나 울었을까 길에서. 근데 이게 정말 극적인 드라마인 게 뭐냐면 정말 비극으로 끝날 뻔했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안기부에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진영진 선수가 이제 초청을 받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3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장면. 결혼. 이게 이제 다르다 느낌이. 그렇죠. 이게 92년 6월이었어요. 92년 6월에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2개월 후에 92년 8월에 우리가 대만과 단교를 해버려요. 중국과 국교 수교. 중국과 수교를 해버립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타이페이 시내에서 태극기 불태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명동에 대만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청천백일기라고 해서 대만 국기 있거든요. 길을 내리면서 명동에서 모든 대만 화교들이 통곡을 해요. 이를 갈아요.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악의 배신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결혼식을 6월에 하셨고 우리가 단교를 8월에 했잖아요. 단교 이후에 결혼식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 결혼 성사가 안 되네요. 근데 이게 극적으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셨어요? 진짜.